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투자 위험 관련 자료들, 그거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일드맥스 ETF도 있고 특정 섹터 펀드, 또 옵션 전략 쓰는 펀드들까지 종류가 꽤 되더라고요. 저희 목표는 이 공시 자료들에서 강조하는 핵심 위험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거예요. 투자를 고려하기 전에 잠재적인 단점들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나오죠.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 원금 손실 가능하다. 이거요. 그리고 투자 설명서를 꼭 아주 신중하게 읽어봐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들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점은 그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TSLA나 엔비디아 같은 그런 주식들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 주식 자체의 배당금 같은 건 받을 권리가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을 쓰는 거고요. 아, 파생 상품. 그러면 이야기가 좀 더 복잡해지겠네요. 특히 그 콜 옵션 매도 전략의 위험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거고 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콜옵션 매도라는 건 일종의 수입 창출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래 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 수는 있는데 만약에 기초자산, 예를 들면 그 주식 가격이 아주 크게 오르면요. 그 상승분에는 좀 제한적으로만 참여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 큰 수익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대신에 뭐랄까 잠재적인 큰 상승은 좀 포기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옵션 계약 자체의 위험도 좀 봐야 하는데요. 옵션 가격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 있거든요. 단순히 주가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초자산의 변동성이라든지 만기까지 남은 시간 아니면 경제 상황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요. 복잡하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거래 상대방 위험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거래 상대방 위험이요? 네. 제가 옵션 거래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파산한다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제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에요. 약속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아, 단순히 상품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거래 구조랑 상대방까지 다 신경 써야 하는 거군요. 복잡하네요. 자료에 보니까 비분산 위험하고 단일 발행자 위험 이런 말도 나오던데요. 이건 어떤 뜻인가요? 그거는 쉽게 말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펀드들이 ARKK나 TSLA, 엔비디아처럼 몇몇 특정 주식이나 아니면 반도체 같은 특정 산업에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특정 주식이나 산업이 좀 안 좋을 때 펀드 전체 성과가 확 나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잘 된 펀드보다 변동성이 훨씬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만큼 잘 될 땐 좋겠지만 안 될 때는 또 위험도 그만큼 커지는 거네요. 그럼 예시로 드신 그 반도체 산업, 이쪽은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요? 반도체 산업은 아시다시피 기술 변화가 정말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쟁도 엄청 치열하고요. 또 특정 공급망에 의존하는 경향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펀드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BABO, TSMY, GDXY처럼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여기에 또 다른 위험들이 추가돼요. 예를 들면요? 환율 변동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해당 국가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상황 변화, 유동성 문제, 또 우리나라와는 다른 규제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렇군요. 해외 투자는 고려할 게 더 많네요. 비트코인 관련 ETP, YBIT 같은 것도 언급됐던데 이건 비트코인 직접 투자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그 ETP는 Exchange Traded Product,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펀드처럼 거래되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YBIT 같은 비트코인 ETP는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는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말하자면 간접적인 방식인 거죠. 아, 간접적 투자군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의 그 엄청난 변동성이나 규제 불확실성 이런 위험 외에도 그 ETP 상품 자체의 구조적인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운용사의 위험 같은 것까지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ETP가 다 같은 규제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아, 그렇다면 YQQQ 같은 단기 쇼트 ETF는
또 어떤가요? 이건 기초자산 가치가 오르면 오히려 손실을 본다고 하던데요. 지수가 오르면 손해를 보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숏 ETF는 기초 자산, 예를 들어 나스닥 100지주 같은 것에 가격이 내려갈 때 수익이 나도록 설계된 상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기초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역방향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보통 복잡한 파생 상품들을 쓰는데 거기서 오는 추가적인 위험이나 비용도 당연히 발생하고요. 야, 정말 생각해야 할 위험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마지막으로 그 분배금 위험하고 신규 펀드 위험 이것도 있던데요. 네. 펀드가 이제 배당처럼 지급하는 분배금이 있잖아요. 이게 항상 보장되는 게 아니고 또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상당히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고요. 또 신규 펀드들은 운용 기간이 짧다 보니까 과거 실적 데이터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미래 성과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요. 이 투자 공시 자료들이 단순히 시장 오르내리는 그런 위험 말고도 정말 여러 겹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펀드 운용 전략 그 자체에서 오는 위험도 있고 파생 상품 사용 때문에 생기는 위험, 특정 자산이나 섹터에 너무 집중해서 생기는 위험. 와, 생각보다 구조가 훨씬 복잡하네요. 네,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수익률 높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투자 설명서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다양한 위험들을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히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다층적인 위험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은 단순히 높은 수익률 가능성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투자가 정말 여러분 자신의 위험 감수 수준이나 또 투자에 대한 이해도와 잘 맞는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결정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